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서동수 대리가 좀 어떤 내용을 또 준비를 했는지 이슈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니케이의 약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생각보다 순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먼저 좀 살짝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인당 520만 원을 수령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니케이 225가 이제 약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0을 돌파를 했고 한 지금 18,500선까지 올라 있는 상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연봉을 한번 보시면요. 금융위기 이전에 18,500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18,700 이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태다. 독일 지수라든가 미국 지수, 유럽,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지금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달러 차트. 네. 엔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연장안에 대한 얘기도 이제 어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여주셨던 이 엔달러 관련해서 엔화 약세도 증시에 굉장히 좀 훈풍을 불어다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뭐 그리스 4개월 뭐 구제금융이 연장이 되면서 이런 게 훈풍으로 왔다. 이게 전 세계 증시가 아주 작은 호재에도 크게 좀 큰 호재로 큰 양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 어제 우리 코스피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GDP 성장률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확대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일본의 지금 수출 증가율 1월 달에 1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에 13%를 돌파를 하면서 10%를 지금 몇 년 만에 돌파를 했는지 어쨌든 일본 기업들의 체질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랑 산업 경쟁 강도가 높은 기업들이 일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을 보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임금이라든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지금 올라서면서 일본의 리테일러들 이제 들의 실적들이 계속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계속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EPS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갔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의 투자금이 빠져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 많이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저희가 몇 달 전만 해도 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좀 회의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 지속해서 계속해서 좀 돈을 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좀 시장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금리에 대해서는 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렇다면 좀 글로벌 이슈 파급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장이 특별하게 굉장히 빠질 수 있다라고 다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과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중앙은행이 이렇게 머니터리 이징,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이런 증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갈 시간과 룸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산 ETF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최근 들어서 그 니케이가 2만 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 BOJ, 뱅크 오브 재팬의 이제 강력한 부양책이 아직도 대기를 하고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시장에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시장 빼고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올라가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일본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인 좀 소외감을 느끼는 좀 우리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스라엘 기습 금리 인하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죠.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사실 동결을 좀 예상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번에 0.1%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2011년도 이후에 13번이나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이스라엘 경제 어떻게 됐든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이런 중앙정부 재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합산이 돼서 이런 디플레이션 탈출로 인한 탈출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에 좀 훈풍을 많이 불어일으켜줬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세켈화죠. 그쪽 나라의 화폐 가치, 세켈화 약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구체적인 원인,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스라엘이 뭐 금리가 내리든 말든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이 한국 증시만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증시가 굉장히 지금 비관적이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이 스탠스를 우리가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만약에 이 좀 생각을 좀 틀을 바꾸고 한국에서 좀 벗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외 시장의 상승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옐런 의장이 또 6월 정도까지는 전혀 이제 인내심을 가지면서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재차 지금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 기사 내에서 보면은 재밌어요.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언컨벤셔널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인플레이션 1년 내에 1%에 있는 거 3%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고 이스라엘 통화 가치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무조건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통화 관련된 매파적인 이런 성향과 우리나라 빼고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상태. 나머지 나라들은 자 이럴 바에는 우리는 아예 그냥 제대로 경기 부양을 해보자 이러면서 다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썩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이 과연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좀 스탠스 발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세계의 어떤 흐름은
이제 계속 저금리, 금리를 낮추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금의 분산은 우리 시장보다는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좀, 다른 나라들로 좀 이렇게 눈을 좀 돌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어떻게 귀결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어셋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계적인 글로벌 IB들이 수익률의 비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90%가 넘는 IB들의 대답은 자산 배분에 있었다. 주식 시장이 오를 때 우린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채권 시장이 좋을 때는 정확하게 채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한국 시장은 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웬만큼 다 잘 되고 있는 시장에서 한국 시장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계좌 수익률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그 계좌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꼭 한국물에 고집하는 이런 틀 자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모든 그 정보와 모든 뉴스 이런 것들이 번역기만 돌려도 웬만큼 우리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산에 대한 좀 관심도를 상당히 좀 높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중국 본토 증시에 관련된 ETF, 타이거 합성차이나 에일레버리지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 코덱스, 뭐라고 할까요? 재팬?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 부양책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한국 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자산의 ETF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전략들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